대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 등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가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역사박물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부작용이 선거 현장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선관위는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태안군 신두리 인도 옆 담벼락에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입니다. 누군가 이 후보 사진 속 두 눈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천안 지역의 한 벽보에선 후보를 비하하는 스티커가 부착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20대 유권자가 선거 벽보 속 후보 사진의 눈 주위를 담뱃불로 지져 훼손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벽보 부착 이후 일주일 만에 충청권에서만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에선 같은 선거 유세 차량의 타이어에 사흘 연속 못이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경기 부천에선 70대 유권자가 60대 여성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입건됐습니다. 가해자는 선거운동원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선관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저희 쪽에 제보되는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운동 방해 행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지적합니다. 진영 간 갈등이 혐오를 낳고 이를 정치인들이 악용한다는 겁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극단화된 여론들에 좀 편승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선거 방해운동 행위가 선거운동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홍성에서 승용차 3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쯤 홍성군 서부면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습니다. 직진하던 차와 작은 길에서 나오던 차가 충돌한 뒤 교차로 내 정차돼 있던 승용차까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차량에 있던 운전자 등 6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사업을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경징계 2건, 주의 2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충남 역사박물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를 과다 산정해 3,351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행위와 공가 부당 사용 등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현직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교육특보 임명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만 3종, 충북 각각 20명 이상, 충남에서도 다수의 교사가 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 번호였으며 문자에는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명장에는 수신인의 성함과 함께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교육특보의 임명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환 전교조위원장은 SNS를 통해 교사 명단을 불법 도용한 국민의힘은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해당 인사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시지를 받은 교원들 상당수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원이어서 교총 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교총은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해당 정당의 개인정보 즉각 삭제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청양 지천댐 건설 등 핵심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22일 환경부를 찾아 지천댐 조성 사업과 보령댐 광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조기 시행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초목류 순환센터 설치, 광역 상수도 복선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충남 지역 10개 기업이 중국 하얼빈 국제경제무역 상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17일부터 5일간 진행됐으며 80여 개국 20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충남 지역 기업들은 중국과 러시아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식품, 캠핑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105건, 56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중국 해외 사무소를 거점 삼아 현지 매장 입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다음 달 8일까지 장고항 일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장고항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투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수산물센터 주변 등 쓰레기 다량 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산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178일 만입니다. 도는 지역 내 가금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방역대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남 지역 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서산과 당진 등 모두 9건입니다. 태안군이 에너지 전환 공동대응 TF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등은 회의를 열고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력사 근로자 안전과 해상풍력 사업 협력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태안군에서는 올해 1호기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태안 화력 6호기가 차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청량군이 정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청량군은 2028년까지 정산면 일원에 국비 포함 사업비 약 546억 원을 들여 정산 동화 활력타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활력타운에는 탁구 전용 훈련장과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체육센터와 문화센터 등 다목적 복지관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청량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지역 야사당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내란의 완전 종식과 조기 대선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20일 당진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장연합 정치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당진 지역의 의제를 찾아 공동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적인 정당이 하나로 결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당진 지역 야4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논의를 통하여 오는 6.3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산군이 한국전력공사 등과 황새 생태 보전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1일 예산군과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등은 황새와 송전선로의 공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황새의 생태 보전과 전력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송전선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선정된 중개사는 빈집 정보를 조사해 민간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고 거래 성사 시 최대 2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군은 온라인 동의서 시스템도 도입해 빈집 소유자 참여를 높이고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3일까지 농촌체험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감자 수확 등 농촌체험 활동과 고추장 만들기, 도예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자에게는 숙박과 식사, 프로그램 참가비 등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무료 교육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초중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서는 드론 농구 등 조종 교육과 드론 코딩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생 모집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시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순례 관광 상품인 성지 해움길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지난해 장곡사 등 지역 내 주요 종교 자원을 활용해 관광 상품을 개발했으며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은 흑비누 만들기와 자연 트레킹, 아로마 족욕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개별 관광객들이 예약이나 해설사 없이 성지 해움길 치유 코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5만 원 숙박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7만 원을 초과하는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충남도가 2만 원, 문체부가 3만 원을 지원해 총 5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과 예약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여기어때 등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태안 지역에서 온열 질환으로 모두 9건의 구급 출동이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출동 건수의 56%가 8월에 발생했으며 71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소방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폭염 구급대는 기존 119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등 9종의 전문 대응 장비를 갖춘 특별 구급팀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관광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할인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충남 투어 패스 통합권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마련됐으며 관광지와 체험시설 등 가맹점 3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권은 24시간, 36시간, 48시간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충남도는 이달 말일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